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 나이에 내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아닐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데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고 해서 고개를 저어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 오랫동안 손 놓았던 악기를 다시 잡아보고 싶다는 마음, 작은 가게라도 열어볼까 하는 설렘, 혹은 그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산책을 떠나고 싶은 소박한 바람까지도요. 그럴 때마다 우리 발목을 잡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나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이제 와서 그걸 배워서 어디에 쓰겠어? 젊은 사람들도 힘든 세상인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나이에 망신만 당하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결국 우리는 뜨거웠던 마음을 조용히 식히고 익숙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곤 하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걸까요? 우리의 인생 시계는 정말 멈춰버린 걸까요? 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생각의 늪에서 벗어나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어떻게 열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왜 늦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뿌리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사회가 정해놓은 보이지 않는 시간표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10살에는 공부를 잘해야 하고, 20살에는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30살에는 번듯한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해야 하고, 40살에는 집을 장만하고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그런 암묵적인 약속들 말입니다. 그 시간표에 맞춰 달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정해진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 시간표의 마지막 장에 가까워졌다는 의미처럼 느껴집니다. 이제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룬 것들을 잘 지키고 조용히 마무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표는 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요? 정답이 있는 인생이라는 게 정말 존재할까요? 모두가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길을 가야만 행복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꽃이 피는 계절이 다르듯이 인생의 시간표 또한 저마다 다른 법입니다. 어떤 이는 이른 봄에 화사한 벚꽃을 피우고, 어떤 이는 늦여름에 탐스러운 능소화를 피웁니다. 또 어떤 이는 깊은 가을에 향기로운 국화꽃을 피우고,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뒤에야 붉은 동백꽃을 피워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피느냐가 아니라 나만의 꽃을 나만의 계절에 활짝 피워내는 것입니다. 남들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느라 정작 내 안에서 피어나고 싶어하는 꽃의 존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늦었다는 생각의 두 번째 뿌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해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일어설 시간이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넘어져도 젊음이 핑계가 되어 주었고, 주변에서도 그럴 수 있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실패의 무게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를 흔들 것처럼 느껴지고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내가 쌓아온 안정적인 삶, 평판, 관계들이 한순간에 무너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이 나이에 실패하면 주책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겁이 납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길을 택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 과연 성공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안전지대라고 부릅니다. 익숙하고 편안해서 벗어나기 힘든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이 안전지대는 우리에게 익숙함과 편안함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서서히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자극이 없고 성장의 기쁨이 없는 삶은 마치 고여있는 물과 같습니다. 당장은 맑아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생명력을 잃고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실패는 도전했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것이 두려워 단 한 걸음도 내딛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가장 아프게 하는 진짜 실패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너무 늦었다는 목소리를 잠재우고 내 안에 작은 씨앗을 틔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시작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면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떠올립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거나 전 재산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처럼요. 하지만 시작은 그렇게 무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당장 학원에 등록하거나 값비싼 교재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루의 단어 하나씩만 외워보는 겁니다. 매일 아침 오늘의 단어를 찾아보고 소리내어 두세 번 따라 읽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시작의 첫걸음입니다. 글을 쓰고 싶다면 단번에 책 한 권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단 한 줄이라도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노트에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본 예쁜 꽃에 대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대화에 대해서,
혹은 오늘 저녁 메뉴에 대해서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결과물이 아니라 일단 해보는 행위 그 자체에 있습니다. 작은 시도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꽤 먼 길을 걸어온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작은 성취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서서히 녹여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이 듦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잃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피부는 탄력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것들은 왜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겐 젊은이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아주 귀한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만든 지혜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겪으며 사람을 보는 눈을 길렀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인내심을 배웠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분별할 줄 알게 되었고 섣부른 판단 대신 한 템포 쉬어가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의 세월이 우리에게 준 값진 선물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이 지혜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젊은이들이 열정만 앞세워 실수를 연발할 때 우리는 경험을 바탕으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위기에 쉽게 좌절하는 대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사실을 알기에 덤덤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이야기가 있습니다. 희로애락이 담긴 수십 년의 인생 이야기는 그 어떤 책보다 깊고 풍부합니다. 새로운 도전은 이 이야기에 새로운 장을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이전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더욱 깊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 더 이상 나이를 약점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나이테는 나의 흉터가 아니라 나의 지혜와 경험이 새겨진 자랑스러운 훈장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해서 뭐하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그림을 배워서 화가가 될 것도 아니고 악기를 배워서 연주자가 될 것도 아닌데 시간과 돈을 쓰는 게 의미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의 모든 활동이 반드시 어떤 결과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과정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서툰 솜씨로 그림을 그리는 동안 몰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입니다. 소리가 조금 틀리면서도 악기를 연주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뇌가 깨어나는 듯한 신선한 자극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는 보상입니다. 우리의 삶은 목적지로 향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풍경 하나하나를 음미하는 소풍과 같습니다. 소풍의 즐거움은 정상의 깃발을 꽂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함께 김밥을 나눠 먹고 길가의 핀들꽃의 향기를 맡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는 그 모든 순간에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배우고 시도하는 과정 자체를 즐겨보세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화가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평범한 농부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76살이라는 늦은 나이의 관절염으로 평생 해오던 자수 놓기가 힘들어지자 대신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과 시골의 아름다운 풍경을 소박하게 화폭에 담아냈을 뿐입니다. 만약 그 할머니가 이 나이에 그림을 그려서 뭐하나 나는 재능도 없고 너무 늦어서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는 그녀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림들을 영영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는 10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겼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사랑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고.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밥을 짓다가 환갑이 넘어 자격증을 따고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사람들에게 향긋한 커피를 내려주는 분. 은퇴 후 우울감에 시달리다 새롭게 동영상 만드는 법을 배워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채널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의 벽을 허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그들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아닐까? 아니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당신의 지혜와 경험이 최고조에 달했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작은 씨앗이 있나요? 그 씨앗에 너무 늦어서라는 차가운 물 대신 한번 해볼까라는 따뜻한 물을 한번 줘보세요. 아주 작은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싹이 자라나 어떤 나무가 되고 어떤 꽃을 피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지금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흥미진진한 마지막 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작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